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을, 여러 명의 사람을 줄을 세우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줄 세우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거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경우의 수는 예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요거는 정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줄 세우기 문제입니다. 줄 세우기 문제.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어때요? 옆에 아주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세 명, A, B, C 세 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줄 세우는 문제는 우리가 한 명씩 줄을 세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설래, 두 번째 누가 설래, 세 번째 누가 설래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세 명이 올 수 있죠. 그죠? A, B, C 세 명. 그랬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첫 번째 A가 왔다면 두 번째는 B나 C가 올 수 있겠죠. 지금 사람이 세 명이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A가 왔다면 이 두 번째 줄에는 A는 또 못 오죠, 그죠? 그러니까 B가 오든지 C가 오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B가 왔어요. B가 오면 세 번째는 C가 갈 수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C가 혼자 나왔으니까 C가 줄을 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C가 섰다면 세 번째는 누가 서야 돼요? B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B, C 이렇게 줄을 서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A, C, B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죠. 되겠나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B가 섰다면 두 번째는 A나 C가 쓸 수 있겠죠. 그죠? A가 왔다면 C가 와야 되고 C가 왔다면 A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BAC 맞죠? 또 BCA 이렇게 줄을 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C가 왔다면 두 번째는 A나 B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왔으면 B가 와야 되고 B가 왔으면 A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CAB, CB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명이 줄을 세우는 방법은 전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죠.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세 명일 때는 자 이렇게 여섯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자 조금 이따 선생님이 네 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되면 가지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세 명을 가지고 보통 예를 잘 들거든요. 만약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두 명이 있으면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에는 A가 오고 또는 B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A가 왔다면 두 번째는 B가 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A, B가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고, 즉 왼쪽에 서는 게 먼저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에요. B가 왔다면 A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B, A 이렇게 줄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A가 0이고 예를 들어서 0이고 B가 철수라면 이 경우는 영이 철수 이렇게 쓰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철수 영이가 쓰는 경우죠. 즉 줄을 세울 때는 A, B와 B, A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줄 세우는 문제는 줄 세우는 경우는 고등학교 가면 순서 있게
배열한다 해서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순서 있게 나열한다, 순서 있게 배열한다 해서 순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열일 때는 바로 A, B와 BA를 어떻게 본다?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보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걸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따라서 ABC와 ACB는 다른 경우죠. BAC와 BCA도 다른 경우, CAB와 CBA도 다른 경우. 그래서 토탈 몇 가지 경우? 6가지 경우죠. 근데 우리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형으로 만드는 것을 나뭇가지 그림 또는 수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는 어떻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자, 세 명이 있는데 우리가 줄을 세우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줄을 세웁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그래서 이 줄 세우는 경우는요, 바로 지금부터 하겠지만 이 순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곱의 법칙.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곱의 법칙. 자, 무슨 말이냐? 이 세 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죠? 세 명이죠. 그래서 세 명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직 줄을 다 못 세웠죠. 자, 그러니까 세 명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A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A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A는 더 이상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올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A는 벌써 줄을 섰으니까. 근데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죠. 따라서 곱의 법칙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가 왔으니까 두 번째는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 2가지. 그럼 만약에 C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C는 이제 더 이상은 줄을 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세 번째는 누가? B 혼자가 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1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 곱하면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가지수 6가지, 즉 경우의 수 6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6가지 종류를 각각 적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2가지 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는 그냥 6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을 구할 때는 이 6가지 정도는 쓸 수 있어야지 여기서 또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6가지도 적어보고 또 바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2명을 줄 세우는 거는 그러면 방금 해봤지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2명을 줄 세우는 거는 2가지. 3명을 줄 세우니까 6가지죠. 자, 그래서 4명을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4명 줄 세우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예제가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자 이쪽에 가서 일단 4명의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4명의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여기에 사람이 4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4명. 자, 4명 중 누가 있다? A.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4명을 줄을 세울 거예요. 4명의 줄을 세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영도를 그리지 않고 직접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A가 왔어요. 다음에 B가 오죠.
다음에 C가 왔죠? 자, D가 왔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한 가지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A가 왔습니다. A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B가 오죠. 다음은 D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C가 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됐어? 벌써 두 가지가 됐죠. 이것은 바로 A, B가 온 경우를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죠? A, B가 온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다음에는 A가 왔는데 두 번째 누가 C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C가 오면 B가 오고 D가 올 수 있겠죠. 또 A가 오고 C가 왔는데 이번에는 D가 오고 B가 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는 A가 오고 D가 올 수 있겠죠. D가 오고 다음은 B가 오고 C가 오고 다음은 A가 오고 D가 오고 C가 오고 B가 오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A가 제일 첫 번째 온 경우를 다 했죠. 이제 누가 B가 첫 번째 오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B가 첫 번째 오는 경우. 그럼 B가 첫 번째 왔죠? 다음에 A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그럼 B, A, D, C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B, C, A, D 하면 되고 이번에는 B, C, D, A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B, D, A, C, B, D, C, A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C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C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 C, A, B, D 맞습니까? 또 C, A, D, B C, B, A, D C, B, D, A C, D, A, B C, D, B, A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자, 다음은 이제 D가 제일 먼저 오는 경우죠. 맞나요? D, A, B, C, D, A, C, B, D, B, A, C, D, B, C, A, D, C, A, B, D, C, B, A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체가 몇 가지 나옵니까? A가 제일 먼저 왔을 때 몇 가지? 6가지. B가 제일 첫 번째 왔을 때 6가지. C가 제일 첫 번째 왔을 때 6가지. D가 제일 첫 번째 왔을 때도 6가지죠. 따라서 6, 4, 24,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도 적었지만 그냥 한다면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몇 명이 올 수 있나요? 4명이 올 수 있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그죠? CD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네 자리가 왔죠. 그죠? 자, 여기에 만약 A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A를 뭐 하자? 지우자. 그럼 두 번째 누가 올 수 있나요? 3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예를 들어서 D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D를 지우면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는 B나 C나 2명이 올 수가 있죠.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곱하기 2. 즉 여기는 B가 왔다고 하면 그러면 C는
마지막에 혼자 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곱하기 1이 돼서 4, 3, 2, 2를 다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명을 일일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5명이면 얼마 되냐면 120가지가 됩니다. 6명이면 얼마가 되느냐? 720가지가 나와요.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5명, 6명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몇 가지, 24명이 줄 세우면 24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봤다시피 우리가 3명은 자, 일단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명이 있습니다. A가 한 명이 있어요. A 한 명. A 한 명 줄 세우면 몇 가지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A와 B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었죠. A, B, C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했죠. 4명이면 4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자리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5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5명 A, B, C, D, E 5명 있으면 5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24였으니까 24 곱하기 5 하면 1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이것을 이렇게 1하고 느낌표를 적어줍니다. 1 느낌표. 그리고 읽을 때는 이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그럼 얘는 뭐냐? 2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했죠. 이걸 2 팩토리얼 느낌표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3 느낌표. 얘는 4 느낌표. 얘는 5 느낌표요. 5 팩토리얼 뜻이 뭐다?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런 팩토리얼 하는 개념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말인데 계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몰라도 되고 이런 느낌표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잠시만 좀 알아놓으세요. 나중 좀 필요할 때 있으니까. 알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n명이 있습니다. n명이 있으면 줄을 세우면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n, 두 번째는 n보다 하나 작아야 되겠죠. 또 하나 작아야 되겠죠. 또 하나 작고 하나 작고 하나 작아서 어떻게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용이니까 이렇게만 그냥 한번 들어봤다 정도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4명을 줄 다 세우면 방법도 해봤지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4명을 모두 줄 세우는 것이 아니고 4명 중에 몇 명만 줄 세우겠다? 2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우겠다. 4명을 모두 다 줄 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2명만 뽑아서 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그럼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B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B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 3명만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인가요? 12가지가 되겠죠. 줄 세우는 것은 곱의 법칙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12가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 B 오면 되죠. A, C 됩니까? A, D도 되겠죠. A, B, A, C, A, D. 또 그 다음에는 B, A, B, C, B, D 이렇게 C, A, C, B, C, D. D, A, D, B, D, C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4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4명이 있는데 자, 3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2명이 아니고 몇 명을 뽑는다?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놓아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는 몇 명? 4명이 올 수 있죠. 자, C가 왔다고 할까요?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자리는 나머지 몇 명 중에 3명 중에 1명 오면 되겠죠. 이번에는 A가 왔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일이 끝나지 않았죠? 세 번째 자리는 이 B나 D 둘 중에 1명이 오면 되겠죠. 따라서 이놈도 얼마다?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을 세우는 방법은 뭐를 이용하자?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면 첫 번째 공식처럼 만들어 내는 건데 n명을 모두 한 줄로 세우겠다는 말이겠죠. n명을 모두 여기서 우리가 3명을 모두 줄 세우고 조금 전에 또 4명 모두 줄을 세운다고 그랬죠. n명 모두를 줄 세우면 n 곱하기 하나씩 줄어가면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게 고등학교 나오면 n 팩토리얼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n명 중에서 2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하나 작은 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n 하나 적은 거, 또 하나 적은 걸 적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4명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n, n-1 숫자 하나 줄어들면 되겠죠. n-2, n-3까지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n명 중에 줄을 세운다 하면 n 이렇게 적거든요. 여기 이제 n 팩토리얼이다. 뭐 n 퍼무테이션 하는 게 순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n 퍼무테이션 2다. 이런 경우는 n 퍼무테이션 3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런 게 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n 팩토리얼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놓읍시다.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조금 참고하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죠. 줄 세우는 경우는 위의 보기와 같이 필요한 개수만큼 자리를 만든 후 자리 앞자리부터 채워 나간다 그랬죠. 자리란 말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각각의 뭐 여기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순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가면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A, B가 줄 서는 거와 첫 번째 A, 두 번째 B가 서는 거와 첫 번째 B, 두 번째 A가 서는 것은 서로 같은 배열이다, 다른 배열이다, 다른 배열이다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즉 순열에서는
A, B와 B, A는 같다, 다르다, 다른 것으로 본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쉽죠? 4명을 한 줄로 세운다. 4명을 한 줄로 세운다. 자, 아는 사람은 그대로 4 느낌표 맞습니까? 첫 번째 4명, 두 번째 3명, 2명, 1명.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죠. 물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나요? 4명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C가 왔다고 가정하면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자리는 3명 A, B, D가 올 수 있겠네요. 그죠? D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그럼 세 번째 자리는 이 둘이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두 가지죠. 즉 A가 왔다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A가 왔으니까 마지막에는 B가 기분이 나빠도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은 한 사람이 남았으니까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24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도 방금 해봤지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명만 줄 세운다면 똑같이 줄을 세워 24가지죠. 맞습니까? 이 자, A, C, D가 왔다면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자리에는 B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서 4명을 줄 모두 세우는 거나 4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는 거는 가지수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러면 5명을 줄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5, 4, 3, 2, 1 해서 120가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24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근데 5명 중 4명만 줄 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5, 4, 3, 2를 곱하면 역시 120가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2번을 보세요.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죠? 3명을 뽑아서 3명만 줄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첫 번째는 4명이 올 수 있죠. 자, 이번엔 B가 왔다고 할까요? 지우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는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이 오면 되겠죠. D가 왔다고 할까요? 지우고. 자, 마지막에는 2명 중에 한 명이 와야 되죠. 2가 되겠죠. 그럼 C가 왔다고 합시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24가지가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을 세운다면 A는 여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4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거나 4명 모두 줄 세우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같다 다르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이 두 개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왜 답이 똑같은지. 마지막 자리는 한 명 남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